예, 이번 시간에는 챗봇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워드투백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워드투백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워드투백을 구현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에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워드투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워드투백. 자, 그 요 이제 텍스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드를 벡터로 변환시켜 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즉 단어를 벡터로 변환시켜 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할 때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드투백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벡터로 변환시켜 주게 되면 어떠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우선 이런 그 텍스트를 그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숫자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버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숫자로 변화시켜 주는 것.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챗봇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챗봇은 텍스트, 그쵸? 텍스트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텍스트나 음성, 그러니까 자연어를 입력을 받는 거죠. 받아서 챗봇에서는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응답을 하게 되죠. 아웃풋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어, 숫자 0과 1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챗봇에서 이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숫자만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즉 컴퓨터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숫자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벡터화해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문자를 벡터화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적절한 답변을 찾아서 그것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처럼 워드투백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단어를 벡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머신러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숫자로만 변환을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숫자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걸 2차원의 도표에 뿌려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man이라고 하는 단어 요게 이제 벡터화 돼서 여기 이제 수치화 되면 2차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man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wo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man과 유사한 단어들은 벡터화 머신러닝에서 벡터화를 했을 때 여기에 요 근처에 모인다는 얘기예요. king, 그 다음에 여기에는 queen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원을 그렸을 때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 이렇게 그 거리가 가까운 맨과 거리가 가까운 것은 유사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먼과 가까운 요 킨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우먼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맨에 적절한 또는 우먼에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워드투팩트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유사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단어와 거리를 계산할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클리드 계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사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벡터로 변환을 해서 단어 간의 유사도, 즉 얼마나 서로 간의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선형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워드2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정리를 해드리면 워드2백은 단어를 팩터로 변환하는 그런 알고리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어를 팩터로 변환 알고리즘 또는 뭐 도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워드2백에 관련된 도구들이 뭐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컴퓨터는 숫자만 인식을 하죠. 숫자만 인식할 수 있고, 또 한글이나 영문 뭐 이러한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저장이 될 때 바이너리 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바이너리 코드로 저장. 따라서 이런 문자를 팩터화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팩터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어를 팩터로 만들게 되면, 단어를 팩터로 변환하게 되면, 뭐 일단 팩터로 변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임베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워드 임베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워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뭐 그 방법은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임베딩 to 팩터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코딩을 하는데, 인코딩을 할 때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그 차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1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차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하는 것이 이제 임베딩이에요. 차원 축소를 해주는 건데요. 자, 좌우지간 단어를 이렇게 팩터로 변환하게 되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도, 앞서 설명드렸던 2차원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는지 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원리는 사용 방법, 워드2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글을 워드2백으로 읽게 하는 겁니다. 워드2백으로 읽게 하고, 각각의 그 단어들을 2차원 그래프에 그리면 모여있는 단어들, 가까운 거리에 모여있는 가깝게 모여있는 단어들은 유사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도가 크다 라고 판단. 자, 근데 요건 이제 워드2백은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원리, 유사도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워드투백을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워드투백을 구현해주는 도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뭐 저희가 여기서 뭐 구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워드투백을 구현하는 도구, 대표적인 도구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젠심이라는 게 있어요. 젠심. 자, 요 도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뭐 여러모로 편리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썬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젠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다. 얘는 뭐 워드투백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연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젠심은 워드투백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설치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저장을 좀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x11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젠심을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네, 라이브러리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좀 닫도록 하죠. 닫으시고 여기에서 PIP를 활용을 해서 젠심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젠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죠. 젠심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일단 그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서 단어 사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젠심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는 저희가 앞서서 가져왔던 그 국립 국어연구원이죠. 예, 거기서 가져왔던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그 앞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형태소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분석된 형태소를 이용을 해서 워드투백을 가지고 읽어오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을 활용을 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 설치가 됐고요. 여기서 네, 아이들
해보겠습니다. 뉴 파일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열게요. 그래서 11로 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덱을 불러오고요. 코덱스 모듈을 불러와서 from 디플스프에서 import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엔을 파일 이것도해서 저희는 트위터죠. OK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파일이 요 파일이죠. EBEXX14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유니코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요 파일은 제목이 혈인우죠. 혈인우 뭐 그냥 파일을 불러온다고 할게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자, 그래서 일단은 코덱으로 열겠습니다. 그쵸? 코덱 오픈 해주시고요. 요 파일 이름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EBEXXX가 되겠고요. 14. 자,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R 읽기 모드로 인코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유니코드라서 UTF-16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 옵션을 UTF-16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코딩 UTF-16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뷰티풀 기획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뷰티풀 스프로에서 일단은 파싱을 HTML 파서를 이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바디 안에 p 태그 형태로 해서 가져오는데 저걸 다 가져오려면 셀렉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죠. 바디에서 일단 전부 가져와서 테스트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셀렉트 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P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면 한 줄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getText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Text 자, 그리고 한 줄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T에서 OKT 객체를 만들고 OKT에 POS 그죠? 품사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프린트 두시고요. 세이브
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러그래프가 하나,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히 한 패러그래프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소가 많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없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워드 리스트에다 담아서 단어의 기본용을 얻어오겠습니다. 단어의 기본용 얻어오기 위해서 요게 우리가 전에 사용을 했었던 옵션 중에 정규와 노음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tem 역시 true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어의 기본용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단어를 일단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도로 선언을 해 놓고 포문을 이용해서 워드 그리고 워드 리스트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명사만을 명사만을 가져오도록 일단 단어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사, 어젝티브 또 뭐 버브도 있는데 버브까지도 가져오도록 할까요? 버브 그러니까 어미에 해당되는 것들 뭐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컴마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조사 그 다음에 어미에 해당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는 그대로 둘게요. 동사는 그대로 두고 자, 또 뭐가 있나요? 포린도 있네요. 외국어 이거 한자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조사 뭐 그 정도로 제외를 하기 위해서 포문에서 반복문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사나 컴마 같은 이런 표기 구두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도 여기서 외래어는 그거 이제 한자로 표기된 부분인데요. 이런 것 등을 제외시키도록 하고요. 그러면 if not word 1이죠. 1 이거 너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자 이렇게 대문자인가요? 조사 요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애야 될 게 이러한 점들 컴마 같은 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확하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펑슈에이션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이러한 단어가 들어있으면 자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펑슈에이션 자 그 다음에 포린 맞나요? 포린 한자 포린 맞죠?
자, 요게 들어있으면 요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이죠. not.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벡터 변수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단어로 추출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append 해주시고요. 뭘 추출해 주면 되죠? word 제로를 넣어주면 되죠. 그쵸? word 제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word 제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나 뭐 이런 것들 컴마들은 좀 제의를 시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문자열로 리스트 값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조인을 시켜서 요거의 양적 공백을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스트립 이와 같이 제거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게 위에다 하나 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리절트 append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r를 그리고 print r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주시고 제외된 단어들만 여기에서 result 다시 네, 보시면 이건 형용사죠. 명사, 뭐 조사 이런 것들은 다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이 순수한 단어들만 출력됐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알죠. 처음에 저희가 출력했던 단어 텍스트를 출력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프린트에서 텍스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요거는 자, 여기 이제 한자어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잠자더니 아니라 잠자다. 그렇죠? 조사는 전부 생략이 됐습니다. 안방에서 안방 이런 식으로 깊은에서 깊다 원형으로 출력이 됐죠. 밤, 지다 그리고 뭐 외래어 한자어는 생략이 됐고요. 사막산도 여기서 구분이 됐네요. 삼과 학산으로 구분이 되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전부 이렇게 그 공백을 이용해서 그 해당 원형을 전부 구했고요. 단어의 원형을 구했고 이 단어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워드투백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나 또는 형용사 또 명사와 같은 이런 단어들에 대한 기본형을 워드투백에 전달해서 워드투백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머신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워드백에 전달해 주게 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워드투백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단어들이 전부 팩터화된 상태에서 유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유사도를 즉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선 요 데이터는 이제 출력이 됐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워드투백에 전달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젠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